자, 첫 번째 과목 컴퓨터 일반에서 여러분들께서 기본적으로 보셔야 할 부분이 바로 이 컴퓨터의 구성입니다. 컴퓨터는 사실 복잡하게 보이지만 크게 두 가지로밖에 구성이 안 되어 있어요. 뭘로 되어 있느냐? 하드웨어와 소프트웨어로 되어 있어요. 여기서 하드웨어는 컴퓨터를 딱 보았을 때 만져지는 모든 것들을 전부 다 하드웨어라고 보시면 돼요. 그러니까 여러분들 눈앞에 있는 키보드나 마우스나 모니터, 프린터 등과 같은 내용들을 전부 다 하드웨어라고 하죠. 이러한 하드웨어를 우리는 다른 말로 기계적인 장치다 라고 생각하셔도 되고요. 소프트웨어는 만져지지 않는 것들, 그러니까 윈도우 아니면 제 지금 저기 화면으로 보여지는 동영상, 엑셀 등과 같은 이러한 내용들은 손으로 만져지지 않죠. 이러한 것들을 전부 다 소프트웨어라고 합니다. 이러한 소프트웨어는 다른 말로 프로그램이라고도 표현을 합니다. 어쨌든 이렇게 구성되어 있는 게 기본적인 컴퓨터의 구성이고요. 여기에서 이제 추가로 하드웨어의 성격과 소프트웨어의 성격을 가지고 있는 펌웨어라는 게 있어요. 얘는 이제 하드웨어와 소프트웨어의 특징을 모두 가지고 있고, 그리고 만질 수도 있고 만질 수 없는 부분도 있고 뭐 이렇게 되어 있다고 보시면 되고, 일반적으로 얘는 어디에 저장되어 있느냐 하면 롬바이오스라는 공간에 저장이 되어 있습니다. 여기서 이제 롬이라는 게 주기억 장치 중에 하나인데, 주기억 장치의 내용을 하면서 다시 이야기를 해보도록 할게요. 어쨌든 롬바이오스라는 공간에 저장이 되어 있고, 얘를 수정하려면 시모스라는 설정의 값에 의해서 변경할 수 있어요. 이걸 궁금해 하신다면 대부분의 컴퓨터를 처음 켰을 때 델리트 키를 열심히 눌러보시면 시모스 설정의 화면을 볼 수 있거든요. 걔를 눌러보면 여러분들 컴퓨터에 있는 시모스 설정, 그러니까 롬바이오스에 있는 설정을 바꿀 수 있더라. 여기에는 이제 뭐가 있냐면요, 기본적인 하드웨어의 정보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컴퓨터의 날짜가 얼마이고, 그 다음에 CPU의 온도라든지 뭐 이러한 것들 등등등을 가지고 있는 게 펌웨어, 롬바이오스, 시모스에 대한 설명이고요. 그리고 또 여기에서 또 할 수 있는 게 자체 진단을 해요. 그 자체 진단을 영어로 파워, 온, 셀프 테스트, 전원을 키면 셀프로 테스트하는 POST라는 약어로 좀 불러서 사용하기도 하는데, 어쨌든 이러한 형식으로 자체 진단을 하는 것도 롬바이오스의 역할이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자, 그러면 관련 문제를 한번 보도록 할까요? 1번 문제, 다음 중 PC에서 사용하는 바이오스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틀린 걸 한번 찾아보래요. 자, 1번부터 한번 볼까요? 기본 입출력 장치나 메모리 등 하드웨어 작동에 필요한 프로그램이다. 그렇죠, 그죠? 다음, 전원이 켜지면서 파워온 셀프 테스트를 통해서 컴퓨터를 점검하고 사용 가능한 장치를 초기화한다. 그래서 사실 컴퓨터 처음 켰을 때 화면 반짝거리고 키보드 반짝거리는 게 점검해 보는 거거든요. 어쨌든 그러한 과정을 하더라. 이것도 바이오스의 역할이고. 3번, 램에 저장되며? 아니죠. 램이 아니라 롬에 저장이 됩니다. 물론 뭐 주기억 장치에 대한 이야기를 보셔야 이게 정확히 이해가 될 수 있을 것 같은데, 어쨌든 얘는 램이라는 공간이 아니라 롬에 저장이 되어 롬 바이오스라고 했어요. 그래서 3번이 틀린 말이 되겠죠. 자, 4번 보면 칩을 교환하지 않고도 업그레이드 할 수 있다고 나와 있습니다. 우리 왜 휴대폰에도, 그러니까 스마트폰에도 펌웨어 업그레이드라 그래가지고 스마트폰을 변경하지 않아도 거기에 있는 소프트웨어만 바꿔도 새로운 버전으로 사용할 수 있죠. 아무튼 이것과 마찬가지라고 보시면 돼요. 별도의 하드웨어를 교환하지 않고도 업그레이드를 할 수 있는 게 바로 펌웨어의 특징 중에 하나입니다. 그럼 정답이 몇 번이라고요? 그렇죠. 3번, 램이 아니라 롬에 저장됩니다. 자, 다음 이제 컴퓨터 분류를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컴퓨터는요, 사실 처리 능력에 따른 분류, 그러니까 속도가 얼마나 빠르냐 느리냐, 능력에 따른 분류와 그 다음에 취급하는 데이터, 그러니까 자원이 어떻게 되느냐, 그 데이터에 따른 분류와 그 다음에 사용하는 목적에 따른 분류, 이렇게 세 가지 분류로 나뉘는데, 이 중에 처리 능력에 따른 분류를 다시 세분화 시켜보면 이렇게 네 가지로 다시 구성이 되어 있어요. 이 네 가지를 차례대로 설명을 해드리면, 일단 슈퍼컴퓨터는 가장 빠르고 가장 커요. 얘는요, 가장 많이 사용하는 곳이 날씨를 예측할 때 사용하는 그 컴퓨터이다. 슈퍼컴퓨터이고, 그 다음 메인 컴퓨터는 구글이나 네이버와 같이 큰 포털 회사 있죠. 페이스북이나 이런 데는 서버용 컴퓨터가 전부 다 메인 프레임 또는 대형 컴퓨터로 되어 있어요. 어쨌든 메인 프레임, 대형 컴퓨터, 이거 같은 말인데, 어쨌든 이거는 서버용으로 주로 사용한다. 아주 큰 규모의 서버용으로 사용하고요. 미니 컴퓨터는 그거보다 조금 더 작은 서버용으로 사용합니다. 그런데 얘는요, 여러분들이 사용하시는 개인용 컴퓨터에 비해서 성능이 크게 향상이 되어 있어요. 미니라고 해서 얕보면 안 되겠죠, 그죠? 그리고 우리가 사용하는 마이크로 컴퓨터라는 게 있어요. 이 마이크로 컴퓨터는 크기별로 다시 정리를 하면
데스크톱, 노트북, 랩톱, 팸톱 이렇게 되어 있는데 데스크톱은 여러분들이 사용하는 컴퓨터 위에, 그러니까 책상 위에 올려놓고 사용하는 일반적인 퍼스널 컴퓨터 PC를 말해요. 예, PC가 데스크톱이고요. 그 다음 노트북은 다 알고 계시리라 생각을 하고요. 랩톱은 뭐 갤럭시 탭이나 아이패드와 같이 전자사전 예전에 많이 사용했었잖아요. 어쨌든 그 전자사전 크기의 무릎 위에 올려놓고 사용하는 컴퓨터를 말하고요. 팸톱은 손바닥 위에 올려놓고 사용하는 컴퓨터인데 예전에는 이걸 PDA라고 했었어요. 근데 스마트폰이 개발이 되면서 PDA는 잘 사용하지 않지 않습니까? 그죠? 이 PDA는 스마트폰과 거의 같은데 택배기사 아저씨들이 들고 다니는 그 컴퓨터가 바로 PDA거든요. 어쨌든 이게 팸톱의 종류 중에 하나다. 그래서 시험 문제 많이 나오는 게 여기 나와 있는 처리 능력에 따른 분류를 많이 물어보는 내용들이 가끔 나올 겁니다. 그래서 잘 기억을 해주시고요. 다시 한번 언급해드리면 처리 능력에 따른 분류는 슈퍼, 메인, 미니, 마이크로 컴퓨터. 거기에 마이크로 컴퓨터는 데스크톱, 노트북, 랩톱, 팸톱 이렇게 나뉘고요. 그중 시험 문제 자주 출제되었던 것은 팸톱이 자주 출제되었었습니다. 잘 알아두시고요. 그렇게 어려운 부분은 없으리라 생각이 들어요. 자, 이번엔 데이터 종류에 따른 분류를 한번 해볼까요? 데이터는 컴퓨터가 취급하는 일단 디지털 데이터가 있어요. 뭐 아직 디지털이 무엇인지 잘 모르겠어요. 예, 요 문제 풀어드리고 다음 내용 가서 제가 다시 설명을 해드릴게요. 그리고 이제 아날로그, 디지털과 아날로그의 장점을 모아놓은 하이브리드, 이렇게 세 가지가 데이터 종류에 따른 분류라고 보시면 되고요. 자, 그 다음 이제 사용 목적에 따른 분류. 우리가 사용하는 컴퓨터는 여러 가지 일들을 할 수 있죠. 게임도 할 수 있고 노래도 들을 수 있고 이러한 일들을 할 수 있는 게 범용 컴퓨터예요. 그럼 전용 컴퓨터는 무엇이냐? 우리 왜 은행 단말기 같은 거 보면 돈 뽑는 거 말고는 할 수가 있는 게 없지 않습니까? 한 가지 목적 외에 다른 목적으로 사용할 수 없는 게 바로 전용 컴퓨터가 되겠죠. 어쨌든 이런 게 바로 사용 목적에 따른 분류다. 자, 그러면 관련된 문제를 한번 보도록 할까요? 다음 중 처리하는 데이터 형태에 따른 컴퓨터 분류에 해당하지 않는 것은, 그쵸? 자, 1번부터 하이브리드 컴퓨터, 데이터에 대한 분류죠. 그 다음 디지털 컴퓨터, 이것도 데이터고. 3번 슈퍼컴퓨터, 이건 처리 능력에 따른 분류죠. 4번 아날로그 컴퓨터, 데이터에 따른 분류죠. 하면 정답 몇 번입니까? 3번이 정답이 되겠죠. 나머지는 전부 데이터 종류에 따른 분류인데 얘는 처리 능력에 따른 분류더라. 이런 식으로 문제가 나오니까요, 크게 어렵지 않게 풀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자, 그러면 디지털과 아날로그의 차이를 좀 여러분들 아셔야 할 것 같아서 제가 이 문제를 준비를 해놓아 봤어요. 자, 일단 디지털 컴퓨터와 아날로그 컴퓨터를 쉽게 기억하시려면요, 일단 디지털 컴퓨터는 여러분들 전자시계 뭔지 아시죠? 여러분들 휴대폰에 있는 시계가 전자시계죠? 이게 디지털 컴퓨터라고 생각하시면 되고요. 바늘 시계는 아날로그 컴퓨터와 역할이 같다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자, 두 개를 놓고 한번 생각을 해보면 전자시계는 계산을 해서, 즉 연산을 해서 자료를 표현하는 거기 때문에 속도가 느릴 수밖에 없습니다. 하지만 아날로그 컴퓨터는 물리적인 힘, 그러니까 태엽의 힘이라든지 뭐 이런 것들을 통해 가지고 자료를 표현하는 거기 때문에 속도가 빠를 수밖에 없죠. 그러니까 계산할 필요가 없지 않습니까? 그래서 속도가 빠를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나 디지털 컴퓨터는 속도가 느린 대신에 정확한 수치를 표현할 수 있어요. 예를 들어 몇 분, 몇 초, 몇 시, 이렇게 정확한, 뭐 예를 들어 뭐 12시 라고 되어 있으면 이렇게 그냥 읽으면 되잖아요. 그쵸? 근데 아날로그 컴퓨터는 12시라고 하면 여기 시침이 여기 있고 분침이 이렇게 있다라고 하면 이 분침이 살짝 옆에서 봤을 때 좀 다르게 보일 수도 있잖아요. 그죠? 그렇기 때문에 아날로그 컴퓨터는 정확한 수치를 표현하는 게 조금 어렵다, 좀 불가능하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고요. 또 디지털 컴퓨터는 계산하는 자료를 취급하기 때문에 계산하는 논리 회로라는 것을 주요 회로 단자로 사용합니다. 그러나 아날로그 컴퓨터는 신호가 증가되고 감소되고 하는 내용이 있기 때문에 증폭 회로를 주로 사용해요. 대표적인 디지털 컴퓨터가, 여러분들이 사용하는 컴퓨터가 디지털 컴퓨터예요. 이러한 것들이 디지털 컴퓨터이고, 아날로그 컴퓨터는요, 지진계 아니면 음량을 측정하는 뭐 이러한 것들을 전부 다 아날로그 컴퓨터라고 합니다. 자, 앞서 보셨겠지만 디지털과 아날로그의 장점을 모아놓은 거 무엇이라 한다고요? 예, 그렇죠. 하이브리드 컴퓨터라고 한다 그랬죠? 그렇죠. 이것도 기억을 해주시고요. 자, 그럼 관련 문제가 어떻게 나오는지 한번 볼까요? 3번 문제. 디지털 컴퓨터의 특성을 설명한 것으로 옳지 않은 것은 틀린 것 한번 찾아보래요. 자, 1번부터 볼까요?
부호화된 숫자와 문자와 이산 데이터, 여기서 이산 데이터는 0과 1을 나타내는 이진수 같은 것들을 의미하는 거거든요. 어쨌든 이러한 것들을 이산 데이터라고 하는데 어쨌든 뭐 그렇습니다. 이러한 것들을 사용한다. 그렇죠. 이게 디지털 컴퓨터에서 사용하는 자료의 형태가 되겠죠. 다음, 산술 논리 연산을 주로 한다. 그렇죠. 연산을 주로 한다고요. 그죠? 계산을 주로 한다고요. 다음 3번, 증폭 회로를 사용한다. 증폭 회로 어디서 사용했었어요? 아날로그에서 사용하지 않았습니까? 그쵸. 그래서 증폭 회로가 아니라 논리 회로를 사용하더라. 다음 4번, 연산의 속도가 아날로그 컴퓨터보다 느리다. 그렇죠. 그럴 수밖에 없는 게 계산해서 표현해야 되기 때문에. 그죠? 하면 정답은 몇 번이 됩니까? 3번, 증폭 회로가 아니라 논리 회로를 사용합니다. 잘 나오는 유형이니까요. 꼭 좀 잘 기억해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